예, 안녕하세요.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다 흐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뭐 상승 하락을 끊임없이 기록을 하다가 끊임없이 하락을 기록을 하다가 다시금 우리가 상승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다가 뭐 지금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 또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지 뭐 공포감이 조성이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 그 초에 2022년 1월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은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많으면 한두 번 정도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지 더 이상 상승한다고 해서 미국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금리는 커플링 따라가니까 물론 그의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은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 게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코로나 이후에 물건 가격이 돈을 끊임없이 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바로 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켜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은행으로 끌어당긴 거죠. 자, 그래 되면 시중에 있는 화폐들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량이 줄어드니까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물가가 잡힌다. 이 원리인데 이번에 뭐 다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뭐 냄비 근성이라는 게 있죠. 빨리 뭐 타오르고 빨리 식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좀 좋게 표현을 하면요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면역이 빨리 생겨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서 올해 7월 이후에 이렇게 금리가 뭐 인상을 할 수 있다 한 번이나 뭐 한 번 더. 그런데 그런 상황 우리가 벌써부터 많이 겪어왔어요. 거기에 휘둘리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발 경제위기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중국은 뭐 20대들이 실업자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방송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아파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미분양 아파트 또는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1억 2천만 채, 뭐 혹자들은 1억 5천만 채가 넘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 제가 공언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뭐 1억 채 이상은 빈집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거품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중국의 경제는 위기는 성큼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물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 국민들이 관심을 한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또 대만발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게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계속 뭐 남아서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엊그제 김정은이가 또 푸틴을 만나서 무기에 대한 체계, 무기 체계와 무기에 대한 뭐 협상들이 이루어졌죠. 뭐 세세한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뭐 각각 외신에 의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뭐 99.9%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또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연달아 연이틀 같이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리고 북한 김정은발 푸틴발 전쟁 가능성 확대 그리고 중국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인 침체 뭐 그리고 전 세계 침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요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항상 그렇습니다. 악재와 호재는 항상 순환하죠. 돌면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악재가 나오면 던지고 호재가 나오면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재가 나오면 손절을 하고 호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사고 그러다가 또 악재 나오면
조금 흘러내리면 바로 팔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끊임없이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괜한 투자에 발을 담궜다가 손해만 기록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매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 기업을 매수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그리고 각 정권사, 기관들, 그리고 주식 방송,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고 그러면, 그죠? 백중백승하겠죠. 그러면 누가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개미 투자자들이 94%가 손실을 기록하고요. 1%가 뭐 본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잃었던 94%의 돈을 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가져가는 그런 뭐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은 고위험 뭐 고수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뭐 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 뭐 또 주식 방송, 네이버, 다음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풍문도 말고요, 많고요.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그런 교육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영국, 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런 좀 그 앞서 나가는 그런 게, 물론 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간다는 건 그거는 뭐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세계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준은 아니죠. 그죠? 전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은 경제교육과 이 금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다 시키고 있는데, 물론 뭐 100%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에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한다든지 투매를 한다든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단시간에 이루어진 그 정보 하나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많은 얕은 지식과 얕은 주식 투자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껏 해봐야 한두 번입니다. 이제 매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화면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그러면 끊임없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금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고, 다시금 좀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뭐 FOMC나 김정은 중국 뭐 또는 뭐 북한 이런 사태들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요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놀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좀 묵묵히 지켜봐주는 그런 투자를 조금 여러분들이 고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사실적으로 뭐 음봉이 지금 현재 떠서 제법 1.54% 떨어진, 많이 떨어진 거죠.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바닥권의 형세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지지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투매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자, 이 라인선에 딱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 라인선에 지금 딱 들어와서 제가 줄을 조금 잘못 껐네. 다시요. 화면이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입니까? 자, 요걸로 해야 되죠. 잠시만요. 좀 버벅거립니다. 예.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손이 좀 떨리기도 하고, 그죠? 자, 이 라인선이 다소 좀 강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뭐 가령 내일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살짝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부하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은 빵꾸가 납니다. 자, 이런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껏 해봐야 한두 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경제는 어느 나라 수장이든지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다른 세계 각국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도 커플링입니다. 오늘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경제는 다시금 순환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환율도요.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확인들 하셨겠지만 환율도 제법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환율 창에서 오늘 상승폭이 제법 큽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제법 크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340원까지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전고점 앞에서 우리가 환율이 자그마치 우리가 2022년 작년 연말쯤에 10월쯤에 1442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죠?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왔다 갔다 보합세를 이뤘지만 결국은 이 라인 때까지 지금 현재 상승을 한 거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걸 뚫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사실은 좀 위험하긴 하죠. 안전하지 못합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1440원대를 한번 뚫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주가가 크게 폭락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은 아닙니다만 이런 환율 상승,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환율이 인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셔서 손절한다든지 투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제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범죄율입니다. 이 범죄율들이 굉장히 범죄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정유정 사건이라든지 또는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 남편입니까 남자친구입니까 이런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오늘 형이 확정이 최고 뭐 항소를 해서 최고 확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정말 그 나쁜,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남, 오피스텔에서 돌려차기한 남자, 그리고 한 여성의 인생을 망쳐놨던 그 남자는 징역 20년을 구형을 받은 걸로 속보에서 봤는데요. 자, 이런 범죄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경제가 안 좋으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범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그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요, 안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매 또는 손절 이런 것을 자꾸 하시면은 계좌가 빵꾸가 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그저 부드럽고 조금은 더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욱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주변에.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이제 무역 수지도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뭐 조금 상승하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현재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은데 BDI 뭐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호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바로 안 바뀌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들어와야 바뀌나?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코스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스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이 말이죠, 상승과 하락 이런 것을 자꾸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지금 현재 무조건 사이클 뭐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불황이 있으면 호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코스피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 정도 지점이라는 거죠. 요 사이에 와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요 사이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바닥은 잡기가 뭐 쉽지가 않죠.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자, 그래서 요 박스 안에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 지금 현재가 이 바닥일지 아니면
바닥에 거의 다 왔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 못 잡은 것을 후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쪽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 또 요쪽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치보자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조금 더 떨어지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나중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요 라인에서 잡았으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바탕에 와 있지 않느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금리 인상을 해봐야 한두 번, 기껏해봐야 한두 번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 한 번 더 금리를 인상, 또 두 번을 인상, 세 번, 네 번을 인상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미국 경제는 숨이 막혀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미국을 합니까? 예, 모든 나라가 미국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중심 자본주의 국가가, 물론 영국 뭐 다 많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의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 가장 간단하게 뭐 2008년대 리먼 사태였습니까? 리먼 브라더스라는 세계 3위 투자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물론 뭐 이 지분을 인수를 했지만 완전히 그냥 뭐 공짜로 뭐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굉장히 싸게 이렇게 인수가 되었지만 결국 회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기서 사라졌다는 것은 기존의 경영 체제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어쨌든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꼰도박질 쳤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세계의, 제가 미국 뭐 예찬론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소비 문화, 미국의 금융 상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의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씀을 드리기, 전 세계 소비 1위 국가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싫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싫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럼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한두 번 이상을 상승시키기는 힘들다. 왜? 그러면 미국의 경제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내년에는 미국이 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뭐 대선이 있어요. 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뭐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이끌고 가다 보면 현 대통령이 바이든이 뭐 다음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뭐 99.9% 아니겠습니까? 트럼프하고 이렇게 선거를 하겠지만 이 바이든이 결국은 내세울 게 없어요.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도요, 어떤 경우에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그리고 금융을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더군다나 국민들의 지갑이 좀 두둑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뭔가를 내보여야 될 겁니다.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는 불보듯 뻔합니다. 다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축에 들어가는데,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잘 관찰을 해서요, 푸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뭐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물론 뭐 양날의 금입니다만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시키면 안 된다 이러면 경제가 안 좋다는 게 판명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금리를 인상시키면 미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가 비워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야기될 수도 있고, 양날의 금이긴 합니다만 어떤 것들이 더욱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것들이 더욱더 뭐 표를 몰아가는 방법인지, 그런 것들은 뭐 자기들이 더 잘 알겠죠. 정치인들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미국 대선이요,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좋은 걸, 미국이 좋아졌다는 것을 바이든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끝물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번 더 제가 그림을 좀 다시 깨끗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자 떨어졌단 말이죠. 자, 이렇게 떨어졌다. 자, 그러면 다시금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반복을 할 때 우리 지금 현재의 주가는 바닥점에 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는 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닥 꼭지점, 바닥을 잡기 위한 마지막 그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곱씹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에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손절을 한다든지 투매를 한다든지 던져버린다든지 그런 투자의 습관은 여러분들이 버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 유튜브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같은 날은 또 옵니다. 근데 휩쓸리지 말고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요 잘 버텨내시고 많은 수익 그리고 훌륭한 수익 기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